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28일 일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월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경마일 일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월말 흐름의 또 마지막 경마일인 만큼 인기마에 대한 맹심보다는 곳곳에 숨겨있는 이 복병 전력에게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는 2세마 챔피언을 결정하는 김해시장배 대상경주가 부산 5경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 일요 하이라이트 경주인 부산 5경주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심층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초반부 발주 조건 역시 중간권 위치하고 있는 7번마 능력시대가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선행을 나서버리든 아니면 기습 나서는 마필을 앞에 두고 외선에서 압박하며 나서든 어찌됐든 가장 편한 전개 조건과 상대를 만날 능력시대, 이번 경기 앞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선행 나서는 말들은 또 의지까지 포함돼 있죠. 1번 이 루카스는 당연히 이번에는 1번 게이트도 배정도 좋지만 강공 선행 작전으로 응수할 듯합니다. 1번 루카스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듯하고요. 직전 경주 정말 압도적인 관심을 모았던 말인데 아쉬운 작전으로 경주를 망쳤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 매우 유리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차분한 선입 전개를 하면 결국 능력상 직선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인게이트의 선행 편성까지 만났다는 점, 초반 자리 잘 잡고 전개를 잘 풀어내는 말이 버틸 가능성이 높은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4번 용구가 직전 경주 이 국악장판 해지하고 첫 출전이었는데 자, 막판에 한 발부 좀 아쉬운 하착이었어요. 1600m 거리였죠. 이번에 거리 내린 1400m.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4번 용구가 되겠고요. 자, 1번 동방불패가 직전에 뚜렷한 회복세 보이며 단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 발주도 안정화된 1번 동방불패 1번 게이트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땡큐찰리가 인코스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1번 땡큐찰리 직전보다 힘 확실히 더 붙었습니다. 게이트 2점 살리는 확실한 전개, 이번에는 우승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 높여보면서 7번 미스터 큐피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당시에 확실히 상태가 올라온 게 포착이 돼서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말인데 따라가는 거 전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인 만큼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겠고 네, 지난 일요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능력 상승세의 단거리 검증된 5등급 마필이 다수 출전하고 있고요. 전기가 항상 한결 또 유리해진 말이 있죠. 최근에 보존했지만 절치부심 이번에 변화 기대치가 있는 복병 전력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포진해 있는 3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 스타트 제가 끊겠습니다. 12마리 출전, 1305등급이죠. 현등급 기복형의 마필들이 다수인데 승급하는 마필들은 크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기존의 마필들의 선두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전력, 이번만큼은 좀 더 기대를 걸고 있는 전력 10번마 러블리 뉴트입니다. 1억 8천짜리 고가의 마필치고는 고개가 좀 너무 높아요. 스피드감과 기본 탄력은 좋은데 전기에 좀 민감성도 가지고 있죠. 55조에서 53조, 51조까지 이적 이후부터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안쪽에서 이제 편안하게 레이스 주도권을 잡아가는 경주가 아니면 매번 조금 게이트 이탈 자체에서 좀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 자체가 그런 경주였었죠.
초반에 좀 매끄럽지 못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선두권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초반부터 코너까지 계속해서 마필을 몰아준 것이 전 이 마필의 부진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외곽이 낫다라고 평가를 해요. 안쪽에 한두두두 빠른 마필 보내놓고 외곽에서 자기 페이스대로 유지해 줬을 때 러블리 누트는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좋아진 의지 좋은 다비드 기수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거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작 도전권 안쪽 1번 룰러가 어찌됐든 다시 한번 도망 나설 편성이죠. 주행심사 자체에서는 너무 강하게 몰아서 추진을 하면서 주행심사 통과했기 때문에 데뷔전 과연 빠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인코스에서 좀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줬고요. 직전의 경주는 외곽 9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스피드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는 만큼 늘어난 거리라도 인코스 최적의 선행권은 룰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해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마 공산과 6번마 아름다운 천사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평가를 하는데요. 공산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에 1300을 선택을 하면서 계속 변화를 모색해봤지만 거리 적성이 좀 맞지는 않았었죠. 최근 들어와서 안정감을 찾아주고 직전은 외선에서 무빙선 전개를 펼치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마 공산의 최근의 꾸준함도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하겠고요. 6번마 아름다운 천사는 보여줄 거름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는 내선에서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고 외선 마필들에게 갇혀버리면서 최악의 전개가 됐었고 직선에서 진로까지 막혔었어요. 그러면서도 마필이 뛰라는 근성은 충분했기 때문에 기본 선임력이 우수한 6번마 아름다운 천사도 편성 대비 충분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최근 기대치보다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대 조건과 전개 조건이 좋아진 10번마 러블리 누트를 필두로 1번 룰러, 4번 공산, 6번마 아름다운 천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10번 러블리 누트 이번 편성만큼은 잘 뜰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준비 자세 불량으로 출발 심사 처분 받을 정도로 뭔가 불안전한 모습, 출발도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경주 앞두고 출발 심사 매우 양호하게 마쳤고 준비 끝난 만큼 훈련 상태 양호한 만큼 앞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4번 공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 1번 룰러 같은 경우는 게이트 이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구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복병을 찾아보자면 안쪽에 있는 2번 동방지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인데 직전 경주 확실히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부진한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록 순위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같이 뛰고 있는 말들, 뭐 경마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그 당시 뛰었던 편성을 감안하면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번 경주도 게이트 이점의 최적 전개라면 복병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동방지주의 복병으로서의 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승진 의원께서 초반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굳이 복병을 찾자면 굳이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동방지주 같은 경우에는 불량주로 조건에서 외선에서 이제 가벼웠던 상대, 약했던 상대를 틈으로 입상 이후에 최근의 모습 흐름을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직전의 경주도 나름대로 주폭의 변화는 보였다고 하지만 순위권까지 기대할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선행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 선위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 따라가기에도 분명히 부족함은 있기 때문에 저는 동방지주는 아직까지 변화가 좀 더딘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뭐 4번 공산 그리고 10번 러블리 누트에 대한 설명 저도 동의를 합니다. 러블리 누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56을 못 버티고 무너지나? 매니피 100파의 자마가? 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에는 뭐 당일 상태 체크를 위해서 좀 후순위로 밀어놨지만 4번 공산 같은 경우는 일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는 높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행 일변도의 말이 거리를 늘리면서 무너지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현재의 주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등급에서 꾸준하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9번 강화 총각 그리고 뭐 선입권에서 선입후 추입을 가능하게 하는 드디어 이제 부담 중량 내려와서 이제 자기 걸음 보여줄 수 있을 5번 태왕신화 등에게 관심이 가는데요. 9번 강화총각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총각 우리 함께 응원했던 적이 지난번이었었던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무시를 하고 계십니까? 강화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아니 이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화총각의 단점 자체 입상했던 과거에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정말 외선에서 좀 편안하게 선행을 나섰을 때 입상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후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계속 안 돼요. 선행을 무리하게 나섰을 때 또 안 됩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결국 룰러의 선행력을 압도할 만큼의 스피드도 아니고 선입권에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정력의 한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계력 같은 이번의 모습 자체에서도 아직까지 힘이 찰 때까지는 저는 강화통각 당분간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9번 광화총각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선행은 1번 룰러로 보입니다. 직전에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고 외곽 적극적 레이스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 이번에 1번 게이트죠. 늘어난 거리 1번 룰러가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4번 공사는 직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죠. 과거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던 말인데 그 부분이 교정이 되었고 직전 경주 출발 후 내측 기대면서 추돌 여파를 극복해내고 무빙 외곽 선입으로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 4번 공산이 되겠습니다. 10번 러블리 노트는 이제 몸값 해야죠. 5번 태영 신화가 마체가 얇습니다. 하지만 강단이 상당히 좋은 이 3세 거세마인데 자 56의 이제 높은 부중에서 한동안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직전 52의 부중에서 이제 입상을 했고요. 이번에 승급 전에 53의 부중입니다. 승급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증이 살짝 올라갔는데 자 아무래도 경주 여건 특히나 이제 부담 중량의 영향을 좀 받는 말인데 53회 부족이면 5번 태영신화가 내재 능력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 승급 전에 5번 태영신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꾸준하게 띄워주는 것은 맞는데 결정력의 여유는 전 크지 않다라고 봐요. 결국 직전의 경주는 문상혁 기수의 최저 감량 속에서 최적의 인코스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겨우겨우 전 입상했다고 보고 기존의 모습은 매번 한계점을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승급 전에 김정수 기수가 기승하면서 좀 더 나은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파괴력 있는 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전개 구도나 마지막 타이밍 구도를 잡아서 상대 마필과 비교해봐도 저는 이번 경주까지 태양신화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네. 일요 서울 3경주는요. 직전의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어느 정도 기대는 악벽도 교정된 모습으로 이번에 출전하길 바라는 10번 러블리 노트. 직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인 4번 공산.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이미 단거리 검증된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혈통 좋고 능력 좋은 신마 한두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신예 마드레 또한 신마 간의 접전 레이스가 될 텐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서울 5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이기도 해서 방송 추천 경주로 정해봤고요. 일단 5번 대군 불패라는 말 데뷔전입니다. 주행 심사 내용 자체 전혀 이상 없었어요. 출발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의도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만큼 초반에 초속, 중속 차근차근 스피드를 가속을 붙여서 올라오는 그 탄력감은 정말 상당히 매력이 있었죠. 5번 대군 불태,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인데 사실 이 말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한 가지 딱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마방이죠. 마방에서 신마를 굉장히 아낍니다. 신마에 그렇게 강하게 승부수를 띄우는 집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대군 불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보다 안정적인 축으로 1번 역전의 순간 먼저 제시를 해보고 시작을 합니다. 1번 역전의 순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외곽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스피드로 앞선에 가담을 하게 되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선행형 말들이 인코스의 포진에 있었던 편성이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는 거리를 줄이고 마침 1번 게이트까지 차지
선행 강공, 필연일 수밖에 없는 말. 1번 역전의 순간이 되겠고요. 3번 체프레이스 그리고 9번 글로벌 퀸 모두 다 레이팅이 걸려있는 승급작순에 걸려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상태 이상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선행 선입 가능한 전력이고 특히 3번 체프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래맞는 연습 충분히 하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꼭 붙어서 이겨보고 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좋은 분석,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찰리 나올 때마다 저도 왠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네요. 대공불패 좋은 신예 마필인 것 같습니다. 역전의 순간도 좋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뭐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마필의 선전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10번만 프리모입니다. 우선은 이마필 자체도 상당히 스피드감 여유는 좋죠. 외선에서 계속 몰아치면서도 근성 있게 1000m 단거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직전은 3착 승급으로 1200에 승급전에 도전했던 경주였어요.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페이스에서 당시 썬더그레이트가 밀린 추입에서 정말 엄청난 탄력을 보여줘서 졌다 뿐 프리모는 정말 잘 뛰었었죠. 이번 구도 1000m 줄어든 거리고 하정우 기수는 호흡이 잘 맞고 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프리모 같은 경우는 이번 편성에서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프리모 직전 승급전은 게다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게이트였기 때문에 당시 3위, 그냥 머리 차이로다가 3위를 차지할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거 보고 그 전에 저는 이미 놀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금화선도하고 프린치스타하고 둘 다 무너지며 웃어라 2000이라는 말도 올라오지 못했을까.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들었었던 경주였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결론은 당시 프리모 어영부영 어부질이 3위였다라고 봅니다. 물론 썬더그레이트는 자력 추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프리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힘한 배가 초반에 잘 되면서 의지가 그렇게 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외로 초반에 힘한 배가 됐었던 것이 라스트 끝걸음물이 발휘가 되었을 뿐 이번 편성 구도에서는 흐름도 빠르고 본인의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도 앞선이 무너지기도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적정한 편성에서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재웅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역전의 순간 저 역시 이번 경주 가장 편성을 만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8번 울트라 챔피언입니다. 비록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보여줬던 구간 기록, 최종 기록은 절대 지금 현재 뛰고 있는 4등급 선행형 말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급전이라는 것만 문제일 뿐 직전 정도 경주력이라면 이번에도 통한다라고 보는데 8번 울트라 챔피언 앞선 버티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울트라 챔피언도 상당히 재밌는 말이죠. 그때 당시 편성 자체가 과연 선행은 누구라는 물음표가 찍혔던 경주였는데 8번에서 악착같이 나가는 선행력을 보면서 얘는 뭘까? 이 말은 과연 뭘까? 정말 좋아진 게 맞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기습적으로 선행을 빵 치고 나갔었던 것이 주요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편성에서는 그런 기습 통하지 않을 겁니다. 1번 역전의 순간과 그리고 5번 대군 불패까지 앞선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들인데다가 9번 글로벌 퀸이나 3번 체프레이스도 역시 라스트에 밀고 올라오는 압박력이 장난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8번 울트라 챔피언이 승급전에서 버티기는 아직 어린 말이다라고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레이스. 일단 요 10마 요 5번 대군불패가 혈통기대치도 있고 단거리 즉시 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아까 김지영 의원이 언급해 주신 대로 23조가 10마 입상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최근 2년 동안 단 한 번의 입상 전력이 없어요. 마필 능력은 충분히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를 봤을 때 마방의 이제 데뷔전 입상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겠고요. 자, 9번 글로벌 퀸이나 선두권에서는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은근히 선두권이 두터워 보입니다. 자, 거기에 복병 전력 한두 말씀드려보면 6번 극기상진입니다. 지난 8월 18일 날 데뷔전에 땡큐 찰리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최단거리 3차까지 뛰었죠. 선의권에서 제법 끈끈함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 늘어난 1300m 거리에서는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 이번에 다시금 최단거리 레이스에 출전합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에 은근히 적응 능력을 보였고 거리 내린 1000m 6번 극기상진. 선의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데뷔전에서 끈기를 보였던 거는 게이트의 이점이 어느 정도 작용했었다라는 판단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초코캔디라는 말이 선행을 나서서 조금 무너지는 걸음 덕분에
되려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고 직전 경주가 좀 비록 거리는 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끈기를 보여줬더라면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었겠지만 이후에 생긴 골마겸의 여파도 있고 아직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걸음이라서 한 번쯤 좀 회복세를 지켜본 후에 추천을 드려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용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경주 자신감 있게 표명해 주셨고요. 자, 1번 역전의 순간이 여러모로 경주 여건이 좋아진 이 중시권의 마필 공략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특히나 신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당일 김지영 의원과 함께 하신다라면은 붙어서 이겨보실 수 있는 좋은 경주가 될 것입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두의 빠른 선행마 출전으로 선두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1300m 레이스.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 또한 능력 상승세를 이어갈 말 등등 제각각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마필 대거 출전했는데요. 능력 상승세가 돋보이는 말이죠. 11번 썬더그레이트입니다. 자, 직전 경주 포함해서 최근에 4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 최후미에서 인코스 최적의 힘 한 배를 했고 선두권이 몰락한 가운데 막판에 그야말로 월등한 결정력 보이며 추입으로 1200거리를 입상을 했습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어요. 선두 선입작전으로도 입상할 정도로 스피드도 은근 갖춘 말이고요. 이번에 4번 팔도대장, 외곽 12번 심청사다리 흐름을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만 차분하게 선입권 혹은 후미에서 힘 한 배, 막판 한 발 충분히 역습이 가능한 여전히 상태가 무수한 11번 이 썬더그레이트의 연투 그레치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번 팔도대장이 연전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의 승급전 그야말로 출전을 펼쳤는데 당시 출전 주기도 길었고요. 출발부터 삐끗했죠. 3선 중위권 뭉쳐서 모래 맞고 전개 쳐져 코너에서 막판에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강공 선행 작전을 들고 나올 듯합니다. 4번 팔도대장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수영훈련 동반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했고 물론 외곽의 12번 심청사다리 초반이 빠른 말이지만 코스 이점에 4번 팔도대장이 모래 안 맞고 의지적으로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4번 팔도대장 직전에 인기 데뷔 출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구도가 되겠고요. 6번 가라가라가가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입상할 정도로 은근히 근성이 좋았던 말. 직전 경주 아쉬운 머리차 3착인데 당시 미러 선입 3선 인코스 탔고 모래 맞고 막판에 경합 중 당시에 영하마리랑에게 머리차로 졌죠.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적정거리 출전 6번 가라가라가가 되겠고요. 여기 안쪽 2번 백산군주가 승급 이후에 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직전에는요 공백돼 있어 구절염 병력 여파로 베스트가 아니었 듯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최후미 처져 전개했고 하지만 이번 경주 정상 출전 주기에 발주도 보완했고요. 안쪽 게이트 직선 한 발 충분히 역습이 가능한 요 2번 백산군주의 선정기대치까지 강조를 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최근 단거리 꾸준한 경주 운영 능력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한 11번 썬더그레이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나 함께 호흡하고 응원해야 될 경주인 걸로도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팔도대장 그리고 썬더그레이트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애착이 가는 마필이고 저 6번만 가라가라가도 좋게 평가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가라가라가가 지금 사이버가 이끄는 페이스였죠. 결국 선두권에서 안쪽 팔도대장이 나가던 외곽에서 12번 심청사다리 나가든 최적 전개에서는 6번 가라가라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했고요. 나머지 마필 선전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이런 경주라면 선입권에서 우수했을 때 한 발이 좋은 이 마필 3번 푸른 질주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휴양 공백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세 보여주면서 8월 달 빠른 페이스 잘 견뎌냈었죠. 전개에 다소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는 게이트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빠른 페이스에서 잘 따라가는 3번 푸른 질주 이번 경주도 안 될 이유 없다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근에 단거리 입상 전력이 1번 게이트 배정에 가장 최적의 전개를 펼쳐냈고 흐름도 잘 풀어나갔던 경주 지난 8월 25일이었죠.
자, 직전에는 뭐 초반 전개부터 뒤쳐져 좀 아쉬움이 있었죠.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좀 기복을 보이고 레이스 흐름에 영향을 받는 말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선두 선입권에서 월등한 결정력 혹은 전개가 유리한 마필들에게 이번 6경주는 입상 찬스가 돌아가기에 자, 이번 경주는 다소간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뭐 MC께서도 언급해 주신 말이긴 한데 다른 말을 좀 중심으로 보고 있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백상군주입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최상까지는 아니었지만 편성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허무하게 초반 출발을 실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전개까지 꼬이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단거리에서 굉장히 추임력 좋은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태까지 직전 경주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 전개 후에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들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썬더그레이트 가라가라가.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만 하고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12번마 심청사달입니다. 직전 경주 사실 장산와일드 굉장히 지금 잠재력 높은 말로 평가되는 말인데 이런 말과 앞선에서 경합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그 당시보다 상대 선행마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판단인데 이 정도라면 안토니오 기수 앞선에 붙어서 버텨낼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는데 12번 심청사달에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말이 12번 심청사달과 4번 팔도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도 의지죠. 게이트 안쪽에 4번 팔도대장이 다소간 직전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모래 맞고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기에 의지적으로는 코스 안쪽에 4번 이 팔도대장이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칠 듯합니다. 상대적으로 12번 심청사달은 선행을 뭐 외곽에서 받아가지고 도주해서 이겨낸 전력도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뭐 4번 팔도대장과 외곽에서 경합해서 넘어가는 조건이라면은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또한 선행 아니면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소 조항이 걸리는 선행 아니면 좀 힘들다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기가 이 6경주에서는 다소간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청사달 같은 경우에는 모래만 안 맞고 뛰면 될 것 같아서 4번 팔도대장 가라가라가 심청사달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번 백상군주 설명 아주 마음에 든다라고 평가 내려보고 싶고 무엇보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11번 썬더그레이트가 충마로서의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썬더그레이트 가만히 보시면요. 선행마하고 마신차가 벌어져서 입상을 차지하든가 아니면 선두권이 모두 무너졌을 때 입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편성에서 4번 팔도대장도 이제 민병철 의원님 추천하고 계시니까 팔도대장 가라가라가 백상군주도 사실 앞선 전개를 하는 유형의 말들이거든요. 이 말들이 무너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데 썬더그레이트가 언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전개를 이제 예측할 때 그려보는데 일단 4번 팔도대장 나오고 12번 심청사달이 붙습니다. 레이스가 빨라지겠죠. 2선의 마필들도 서두를 겁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유리해진 조건이 이 11번 썬더그레이트라고 봅니다. 뭐 부담 중량도 직전과 동일을 하고 이번에 선두권에서도 입상 전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자, 지구력이 보장되지 않은 선두 선입권 앞선이 몰락할 가능성도 있고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서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 한 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11번 썬더그레이트가 가장 전개상 호조권이 아닌가. 그래서 중심권의 마필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최근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선두권 자유전개에 있죠. 흐름에 관계없이 능력 발휘하는 11번 썬더그레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오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4등급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자력 입상을 거둘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하위 등급 단거리 경주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 또한 당일 상태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중심마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확고한 믿음을 주는 중심마 바로 2번 썬더돔입니다. 스피드에 특화된 단거리 선행형 말인데 직전 공백에도 불구하고 복귀전에서 바로 우승을 거두는 놀라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더욱 대단했던 것은 그동안 사실 1000m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그 이상의 거리는 지구력 자체가 검증이 아직 안 됐었는데 공백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진 편성에 늘어난 거리까지 한 번에 극복해내면서 공백 동안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한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판단입니다. 운 좋게 다시 한번 인게이트, 게이트 내려왔고 선행 가능성 매우 높고 나서면 줄어든 1000m 거리는 여유 있게 한 바퀴 선행 일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 말 중 눈에 띄는 건 1번 창조대로입니다. 직전 입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기관지염, 후두편 마비, 기관지 쪽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계속 정상적인 경주를 발휘를 못했던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완치가 됐고 동시에 몇 달간의 꾸준한 훈련까지 이어지면서 직전의 성과로 입상의 성과로 이어졌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000m 입상 도전 충분히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또한 7번 곱다도 도전이 가능한데 사실 이 말은 단거리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직전 줄어든 1000m 충분히 편성 만났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출발 시 충돌하고 밀리면서 딱 그만큼의 근소한 차이로 착순에 머무는 좀 안타까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선취입 자유로운 모습 속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정상 출발, 선입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마지막 복병 한 마리가 있는데 12번 신천여망이란 말입니다. 아직은 뛸 수 있는 6세 말이고 훈련 상태는 분명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스피드에 특화된 말로서 단거리가 줄어든 거리가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 직선에서 추임력이 매우 매서웠던 말인데 컨디션은 더욱 올라온 만큼 이번 경주 복병으로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번 썬더돔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직전 썬더돔이 휴양 복귀전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은 정말 일품이었죠. 저도 그때 당시 이제 1200은 검증 필요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을 아주 가차없이 깨졌었던 경주력이었는데 57인 거는 또다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데다가 1000m다 보니까 선행마가 원체 많습니다. 선행말 중에서 한두 여쭤볼게요. 외곽으로 이제 11번 메이스타 그리고 인코스에는 4번 육룡이가 선행형 말들이죠. 4번 육룡이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이 그동안에 이제 직전 경주는 외곽이었기 때문에 좀 불리했고 앞에 자기보다 빠른 선행말들 때문에 혹은 자기하고 맞지 않은 거리 때문에 좀 고전을 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컨디션 회복세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4번 육룡이 1000m 적정 거리의 인코스 진입이면 저는 충분히 선행 일수는 오히려 4번 육룡이에게 기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말에 대한 평가 궁금해지네요. 네, 4번 육룡이 1000m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 보여줘 왔던 말입니다. 다만 저랑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직전에 4번 육룡이의 어떤 부진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출발부터 착지 불량하면서 막 양쪽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 굉장히 가속 자체가 붙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컨디션의 저하가 원인이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 이후에도 아직 전성기 때 잘 뛸 때의 모습까지는 조금 미진하다는 판단이 갖고 있고 또 이 말 자체가 선행을 나서야지 어쨌든 그동안 잘 뛰어왔지 선입전개로는 사실 크게 보여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이번 썬더돔을 저는 선행 나서서 여유 있게 우승할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4번 육룡이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썬더돔 함께 뛰었던 신비한 질주 직전 경주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 마필 모두 변화 우수한 마필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썬더돔이 너무 잘 떠줬었죠. 57위여도 이번 경주는 뭐 꼭 선행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전력을 평가를 저 역시도 하고 있고요. 창조대로가 연투가 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 일반적인 주로 자체에서는 취입이 통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여타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이 마필을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번 편성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 배제하고 나서 가장 대비 이후 좋아지고 있는 전력은 딱 이 마필이라고 전 평가를 합니다. 바로 9번마 쭉이죠.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비췄던 전력인데 데뷔전은 늦발에서 경주를 망쳤고요. 이후에 경주에서 스피드 보이면서 꾸준하게 전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2번마 썬더돔을 중심으로 보신다라면 선행을 보신다라면 4번마 육령이라던가 뭐 중간권에 껴있는 위너신드라든가 나머지 마필들이 불리해진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9번 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편성 자체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 평가하는데 9번 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9번 쭉 직전 경주 참 발전한 모습 보여준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아까 백동일 의원께서 창조대로를 불량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9번 쭉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불량주로 해서 최적 선입전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던 것은 게이트 이점이 작용했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이번 썬더돔 말고도 4번 육룡이 8번 위너신디 과연 이 와중에서 과연 직전처럼 최적 전개, 선입 전개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전개가 좀 검증이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도전권들이 상당히 다수가 존재하는데 흐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겠죠. 직전에 일치월장한 경주력본이 2번 썬더돔 5개티라면 부담 중량 올라갔고 직전에 3코너부터 좀 예측 기대는 압벽이 있었죠. 일반 창조대로는 앞선이 무너져서 직전에 약간 어부지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10만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10번 돌아온 신세대입니다. 돌아온 포경선에 이어서 돌아온 신세대도 이번에 10마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이 주행심사 때 상당히 좋은 경주 운영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흐름 빠르게 진행되는 레이스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쫓아갔고 직선에서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아가며 실전 방불케 하는 주행심사를 치른 말입니다. 거구의 체격에 스피드와 근성, 모래 민감성도 그다지 없는 말이고 훈련 거듭할수록 완성도도 상당히 좋아요. 병 없이 꾹 잡고 여유 있는 걸음까지 보였는데 이 10마, 요 10번 돌아온 신세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아직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이 초반에 어느 정도 추진을 가했음에도 빠릿한 초반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 모습, 그 부분이 우선 조금 마음에 걸리고 직선에서 뭐 큰 추진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말이 스스로 뛰려는 모습이 좀 약하지 않았나. 최종 기록, 구간 기록 모두 아직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는요. 직전에 황골탈퇴한 면모를 보인 2번 썬더돔의 연투 기대치 높게 평가하는 양상입니다. 2번 썬더돔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도전권들 하이페이스 단거리 전개점을 극대화하고 상태감 우수하고 되는 능력마, 불안한 인기마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자,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300m 4등급 기복형 마필들과 직전에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 승급마들 간의 대격돌입니다. 역시 뭐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경주로 보입니다. 자, 이 서울 7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중력 있는 모습 약속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12마리 모두 기복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개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이라서 누가 더 전개에서 유리한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로 판단을 합니다. 그중 이번 경주 드디어 상대를 만났고요. 드디어 해볼 만한 조건을 만난 마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강조들을 마필 4번 제주의 흑선이라는 전력인데요. 데뷔전은 추입으로 싸웠어요. 그 이유는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행권을 나서는 스피드를 보였었는데 선행을 못 나서는 경주에서는 다소의 기복도 보였던 전력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와서 꾸준하게 이제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7월에 입상 이후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너무나도 상대와 흐름이 강했었죠. 8월의 경주는 장산 와일드입니다. 드림인디예요. 그 편성 내측에서 따라가면서 3착도 2착 승부로 도전해서 잘 땄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전의 경주는 사이버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외곽 12번이다 보니까 자리 선점에서 운영하는 모습이 좀 쉽지가 않았었죠. 드디어 게이트가 좋아졌습니다. 안쪽 3마리 모두 빠르지 않고요. 바깥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선행권의 마필은 뒤가 약해요. 선행도 나서볼 수 있고요. 5처럼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 좋았던 4번 제주의 흑선은 최근의 회복세 이번 경주 반드시
이어줄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3번 제주 육선을 필두로 풀어나갈 경주, 우선적으로 안쪽에 있는 2번마 액톤 신화. 작년 10월 달이었나요? 그때 폐출혈이 발생한 이후에 한동안 기복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근성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1700m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부진 이후 거리 줄여 내려오는데 상태가 많이 회복세라서 최적의 전개 2번 액톤 신화 여전히 관심 있는 마필 강조드리겠고요. 7번은 매니블레이드는 좀 아쉽죠. 능력에 비해서 연투가 좀 아쉽습니다. 발주에서의 악벽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다소 늦었던 상대 마필에게 좀 충돌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충분한 휴식 취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나와주는 모습이라서 기본 능력상의 매니블레이드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놀랍게 평가하는 마필이 6번마 전복 캡틴입니다. 고개가 상당히 높고 좀 뻣뻣한 모습이 있어서 성장하기 좀 힘든 전력으로 판단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오히려 내측에서 모래를 맞고 뛰면서도 더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주행의 안정화를 가져가는 6번마 전복 캡틴도 승급전이라도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드디어 편성 전개 조건을 만난 4번 제주 육선을 놓고 풀어가겠습니다. 안쪽 2번 액톤 신화, 6번 전복 캡틴, 7번 메이블레이드 안에서 정리 드릴 거고요. 9회 복병권의 마필들 그리고 인기권의 불합리한 마필들 모두 꺾어드리면서 최선 압축까지 7경주 도전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높다는 거 동의하고 하지만 그 외의 말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말, 언급 없으신 말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5번 마희망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4번 제주의 육선 이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서는 빠른 편인데 이 말도 선행 후에 약간의 지구력 부족으로 인한 좀 고생을 했던 말이고 그 이후에 최적 선입 전개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 굳이 앞선 외곽 말들과 싸우면서 선행을 노리기보단 선입 전개도 충분히 좋은 카드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보다 안쪽에 있는 말들은 사실 선행 나설 말이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 마희망 선행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사실 이 말도 스피드 자체는 뭐 뒤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4등급에서도 선행 나서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5번 마희망의 선행 버티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행은 갈 수 있죠. 선행은 갈 수 있어요. 휴양 이후 이제 폐출혈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 그 이후의 모습 8월 달에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도 못 버텼어요. 그때 편성과 지금의 편성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편성이 훨씬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직전 1700m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지를 못했고 설령 이번 경주 제주 육선의 선행을 안 가고 마하희망의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받는 경주 운영을 받아야 될 거고 최근 힘에 대한 여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하희망이 기습을 가서 한 바퀴를 돈다? 저로서는 이번 경주 절대 그릴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이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하셨다고 해서 당연히 이 말이 있을 줄 알았어요. 8번 큐피드 닥터.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큐피드 닥터가 없어서 이거 맞게 추천하신 거 맞나는데 설명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8번 큐피드 닥터.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도 추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8번이면은 땡큐 아닙니까? 왜 추천 안 하시죠? 왜 굳이 끄집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항상 애증의 마필이에요. 저는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마필을 안 버립니다. 결코 이제 편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라서 큐피드 닥터는 이제 5번째 쪽 숨겨놓고 있었던 마필이고요. 당일 이 마필의 상태 체크 이후에 경쟁력 같이 복병의 같이 충분히 논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도전 세력들 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기승기수의 변화, 부중의 변화 등등 경주 여건의 변화가 눈에 띄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3번 온리바람이 있죠. 하위 등급이었습니다만 1700m 거리를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전개도 항상 흐름 빠른 레이스에 2선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고 이번에 거리 내렸고 안쪽 게이트 무엇보다도 승급전에 5km나 대폭 감량받았습니다. 직전에 57 달고도 1700을 상당히 우승할 정도로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상승세의 승급마 3번 온리바람 백동일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이번 경주를 통해서 좀 능력 검증이 좀 필요하다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1700에서 잘 뛰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만 올리바람이라는 마필 자체가 단거리 자체에서 스피드감이 좋았던 전력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질 않아요. 최근에 뛰었던 6월 달도 그렇지만 그 이전의 모습들 자체에서도 조금 이제 단거리 자체에서 경쟁이 떨어졌던 모습을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승급전의 조건 자체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흐름 자체를 끌어가는 마필들에 비해서는 이번 경주 검증의 요소가 크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올리바람은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게이트 여건도 좋아가지고 경주 여건이
어떤 마필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마필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입상 한 자리 지켜내겠죠. 4번 제주의 흑선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여러 도의 마필들이 당일 전광판 주름 잡고 있겠습니다만 백동리 의원이 정확하게 압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높은 한 수는 보장되어 있죠. 백동리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흐름은 그렇게 빨라 보이지는 않은 구도고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마 한두가 눈에 띄는데 편성성 능력마죠. 최근에 동거리 착승권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약편성 호기 만난 말도 눈에 띕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할 오늘의 경주 서울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그 말을 강조드리려고 하는데 6번 골든웨딩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 컨디션이 매우 올라왔기 때문에 복병이었지만 과감히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역시나 컨디션의 어떤 상승세로 선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력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도 선입권 전개 충분히 가능한 만큼 다시 한번 경쟁력 발휘, 컨디션 절정의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7번 더 좋은 내일입니다. 사실 매니피 자마입니다. 매니피 자마지만 목에 쪽이 워낙 스태미너에 강점 있는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매우 유리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전 경주 외곽 전개에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경우에 따라서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고 늘어난 거리에 충분히 잘 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 버티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바람킹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번 연속 착차 없는 착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나 최적 선입이 보장된 게이트 이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11번 스트롱 러너도 여전히 도전이 가능한 말입니다.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으로 어느 정도 외곽 전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면서 입상을 거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 능력으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절정의 컨디션으로 선입권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6번 골든웨딩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동소이한 것 같기는 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한두가 있네요. 자, 우선 11번 스트롱러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연전연투 꾸준하게 입상권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승마하고 마신차는 좀 벌어졌다 하더라도 현등급에서 1700m 장거리 경쟁력은 있다고 봐야 되는 말이 되겠고요. 6번 골든웨딩 당일 기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재료 기수하고 좋은 호흡 속에 3위까지 차지를 하게 된 결과 지금도 다시 한번 임기영 기수가 아닌 조재료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네요. 11번 스트롱러너와 6번 골든웨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인데요. 결정적으로 이편성의 선행마에 대한 판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7번 더 좋은 내일이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이제 고작 3점밖에 뛰지 않은 2살짜리 암말입니다. 이 말을 1700m에 가감하게 도전을 하는 것보다 5번 파인아트 여쭤볼게요. 어차피 같은 암말이라고 한다면 파인아트는 확실하게 1700m 선행 1순 입상 경험이 있는 말, 이 말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1700에서 한 번 입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빠른 말 없는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독 선행 버티기였는데 하지만 이후에 지구력에 계속 약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6번 골든웨딩, 7번 더 좋은 내일이 압박을 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처럼 단독 선행 버티기보다는 압박받는 상황에서 지구력 검증, 이번에 1700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더라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대동소이한 마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약간씩 생각은 다른 부분이 있네요. 저 역시도 더 좋은 내일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파인아트 같은 경우에 선행을 가야 뛰잖아요. 지금까지 단거리도 그랬고 이번 경기 안요리 기술을 할지라도 빠른 마필이 없는데 선행 안 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죽어도 선행 가서 죽겠죠. 그것이 전개성의 구도가 좀 맞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1000에서 1700을 한 번에 극복할 정도로 더 좋은 내일이 좋은 마필이라는 평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고요. 9번마 거북이 만사 한번 여쭤볼게요.
이마필도 이제 450km대 앞마리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뛰어주면서 직전 1700은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선입 가담 능력도 좋아지고 있어요. 이찬호 기수라면은 한테뭐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선행 마필이 많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선행에 가깝게 뛰어줄 수도 있다고 평가하는데 좋아지고 있는 구멍 거북이 만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직전에 빠른 말 없는 편성에서 선전했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보다는 좀 빠릿한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였는데 결국엔 막판 지구력에 부족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직전 9월 29일 경주보다는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9월 29일 경주는 국산 5등급 경주 중에서도 굉장히 느린 경주로 진행이 됐던 이례적인 경주였고 이번 경주 어쨌든 전개 이점도 없는 상황에서 스피드에 대한 아직 검증을 보여주지 못한 거북이 만세 검증의 무대로 역시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경마는 편성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11번 스트롱 러너가 최근에 함께 뛰었던 상대, 비록 2차 기착했습니다만 불의 고리, 위드 프렌드십, 현등급에서는 능력마저 그 편성에서 2차 기착, 뭐 대원마 편성에서도 목차 3착을 했는데 여튼 이번에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는 없어 보여요. 11번 스트롱 러너가 오랜만에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번 골든 웨딩은 직전에 동거리 충분한 적응 능력을 보였고 직전 편성도 기갈라이트 브레고리 편성이었죠. 기갈라이트는 지난주에 승급전에서도 입상을 했고 자, 2번 바람킹, 9번 거북이 만세가 도전 양상인데요. 10번 달려라 라운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직전에 이제 1700m 도전에서 큰 착취 없이 5착을 했는데 동거리 적응력을 충분히 배양을 했고요. 초반 전기를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김옥성 기수의 기승입니다. 이 1700거 10번 이 달려라 라운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10번 달려라 라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전 경주 사실 이 말 같은 경우는 충돌하면서 좀 출발이 안 좋았던 부분이 전개, 외곽 전개로 이어졌고 힘소모가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말 자체가 항상 좀 외곽 전개를 해왔다는 부분, 모래에 대한 예민성 검증 안 된 부분의 10번 게이트. 어차피 이 말도 사실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 전개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판단인데 10번 게이트에서 전개의 이점을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8경주 1700m 거리죠. 아무래도 최근에 동거리 꾸준하게 입상 전력을 보이고 있는 11번 스트롱 러너. 직전에 동거리 적응력 가능성을 충분히 배양했죠. 6번 골든 웨딩. 1위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부산 국산 2세마 챔피언을 결정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과천에 과천시장배가 있더라면은 일요일 부산에는 2세마 챔피언을 결정하는 김해시장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성적 거둔 말들은 12월 2일 날 브리저컵 대상경주 출전을 하겠죠. 자, 최근에 2세마 경주에서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들, 특별 경주 입상 전력도 있고요. 자, 선행마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편성인데 이거 상당히 전개를 예측하기에 어려운 경주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자, 이 부분은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일단 준비했습니다. 예, 김해시장배 2세마 대상 경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토요일에 펼쳐지는 서울 과천시장배에 비해서 굉장히 단촐하지만 소수 정예 편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7번 킹삭스입니다. 데뷔 이후에 2연승 중입니다. 사실 결과보다 내용이 매우 출중해서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그런 아주 유망주입니다. 주행심사 시에는 따라가면서도 추임력을 발휘하는 주행성을 봤을 때 꼭 도주성 선행을 나가야만 되는 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입 후에 뒷심을 쓸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하고 또 그만큼 스피드도 그거에 못지않게 갖춘 말이기 때문에 선행 선입, 자유로운 전개로 이번 경주 앞선 보내주고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5번 라이언선이라는 1등급에서 정말 잘 뛰었던 라이언 산타의 자마인데 데뷔전에서 보여준 초반 스피드 굉장히 압도적인 스피드였습니다.
사실 빠른 선행말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초반 스피드를 보여준 만큼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 나설 가능성은 가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는 이세마 특성상 데뷔 전기록도 대단했지만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늘어난 거리까지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3번 톱 오브 더 월드도 도전이 가능한데 역시나 이 말도 선행 선입이 모두 가능한 그런 잠재력이 출중한 말입니다. 데뷔 이후에 3연승 중입니다. 기록상 충분히 이 말 편성 강해졌지만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8번 영광의 파이트도 가능성은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세 마리가 스피드는 앞서 있지만 어쨌든 이번 편성 굉장히 경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후미에서 추임 역전한다면 그 자리는 8번 영광의 파이트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입 후에 뒷심발이할 7번 킹삭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번 킹삭스를 선입으로 보셨네요. 네, 뭐 인코스에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다수 있죠. 저는 이 편성은 선두권 경합 예측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인코스 2번 영광의 시크릿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악착 같은 선행 말몰이 물론 상대마가 볼드루즈라는 앞말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곽 좌우로 굉장히 빠른 말들이 많았던 편성을 이겨냈다라는 그 근성에서 우선 점수를 줘야 되겠죠. 직전보다 부담 중량은 다소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직전보다 훨씬 더 힘이 붙어서 빠릿해진 걸음이라고 한다면 킹삭스 여태까지 선행 1번도였습니다. 이거는 선행 못 나갔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5번 라이언선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 보유하고 있고 라이언 산타답게만 띄워줄 수 있기를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번 영광의 시크릿 도대체 왜 추천을 안 하시는 건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2번 영광의 시크릿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참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계속 저준주로 해서 뛰었습니다. 초반 스피드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 빠른 편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모래에 대한 예민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까지도 지금 확실하진 않다라는 판단이고 중음이 전개를 했을 경우에 과연 모래에 예민한 말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추입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사실 인게이트였기 때문에 앞선과 거리를 좀 많이 두고 추입을 펼쳤고 최근 두 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선 외곽 최적 전개. 이번 편성 추입해서 올라올 가능성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기 때문에 좀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왜 영광의 시크릿을 갑자기 추임하러 둔갑을 시키십니까? 오히려 7번 킹삭스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고 7번 킹삭스 모래 맞으면 뜁니까? 7번 킹삭스 같은 경우는 주행 심사에서 어느 정도 모래에 약간은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결국엔 직선에서 추임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 스피드 자체가 워낙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영광의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뛰었던 사실 편성에서는 앞선 선입권 전개를 해냈습니다. 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8마리밖에 안 뛰긴 하지만 결국 앞선 선입권 전개는 초반 스피드상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에 예민한 말이 추입해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열띤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킹삭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최성인 의원이니까 조금은 이제 그 부분은 염려가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주행 심사 때 모래 맞고 분명히 불편해했었고요. 최근 이제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구가 없습니다. 그만큼 앞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서 저는 이번 경주도 좀 높게 평가했고요. 선행은 안 보고 한 2, 3선 무리하더라도 외곽에서만 자리 잡아준다라면 저는 킥삭스는 기본 능력에서 오히려 가져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중심축으로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톱 오브 더 월드의 선행력 그리고 이번에 영광의 시크릿은 김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추입으로 싸운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선의권에서 오히려 선두권에서 펼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5번 라이언선까지 동일한 만큼 이번 경주는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부산의 이세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어떤 말이 될까요? 8마리 단출한 편성인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1조 백강렬 마방에서 2도의 마필,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2도의 마필. 이 중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선행 예비군이 5번 라이언선과 7번 킥삭스인데 경합을 할까요? 어떤 말이 먼저 나갈까요? 보여준 순발력은 5번 라이언선이 월등히 앞선다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아주 격차를 벌이며 막판에 뒤돌아보는 여유까지 보이며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7번 킹삭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에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펼쳐내야 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톱 오버 더 월드는 데뷔 후 3연승, 선두권에서 매우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앞말이라 행복하죠. 53회 부중입니다. 2번 영광 시크릿은 역시 데뷔 후 3연승, 앞선에서 응수할 수 있고 역시 흐름 빠른 레이스의 직전에는 이제 외선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월등한 근성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요 2번 영광의 시크릿도 도전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막판 혼전 중 한 발이면은 추임 능력 좋은 8번 영광의 파이트가 직전에도 그랬지만 GC 트로피 특별 경주 우승 전력이 있죠. 선두권 몰락시 요 8번 영광의 파이트가 분명 막판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부산 5경주 김해 시장배 대상 경주는요. 자, 저희가 지금 결정을 내려드리기 상당히 난해하죠. 저희가 말씀드린 중시권의 마필 또한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체크하셨다가 당일 상태감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800m 혼합 1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1등급 장거리 능력마들 은근히 다수 출전하고 있고요.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이미 최근에 좋은 전력을 충분히 선보이고 있는 마필 재도전 연투기 대체 높아 보이는데요. 바로 그 말이 4번 아들의 축제입니다. 최근에 그 장거리에서 보여준 능력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입니다. 자, 이 말이 최근에 2,000m, 2,200m 직전에 최장거리까지 우승을 했고요. 직전 당시 3선 외곽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최장거리까지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 1,800m 거리입니다. 흐름을 이끌 3번 킹 오브 에이스 선행 보내놓고 다시 한번 이 단출한 편성에 이 선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자, 다시 요 4번 아들의 축제에 연투기 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5번 각별안이 자, 1등급 무대에서도 1,800m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죠. 직전 경주 6월 10일 날 2,000m 우승한 이후에 자, 싱가폴 원정 갔었던 말이죠. KRI 트로피 대상 경주에서 구착을 했는데 어떤 외국에 나가서 외국 경주, 외국 KRI 트로피 경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출전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방 이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원래 이제 10조 말이었다가 19조 이적했다. 이번에 10조로 다시 돌아왔는데 병력 없이 공백이 있었고 외국 나가서 경주를 펼쳤고 자 2,000m 장거리까지 선두 강탈 레이스 선행 강공 작전으로도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상태감 하자 없고요. 줄어든 1,800m 거리 전개 2점 극대화할 5번 각별안이 되겠습니다. 8번 뿌듯이 이미 최장거리 2,2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는 장거리 검증된 전력이죠. 2차겠던 구전련 병력 여파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9월 달에 복귀 후 최근에 좀 졸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직전에는 2,200m 최장거리에서 막판 힘한 배 실패인 듯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1,800m로 보입니다. 역시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선의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선보일 8번 뿌듯의 회복세 기대치가 있고요. 여기에 3번 킹 오브 에이스가 직전에 1,400m 거리 이 강공 선행 작전으로 우승을 했는데 직전 당시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에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치며 코너에서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섰고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죠. 1,800m 거리 단독 선행입니다. 지난 7월 1일 날 부산광역시장배에도 1,800m 거리 선행을 나섰던 말이죠. 이 편성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3번 킹 오브 에이스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1등급 장거리 능력마로 우뚝 선 말이죠. 거듭난 4번 아들의 축제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3번 킹 오브 에이스가
예전에 이제 골절되기 전의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 이번 경기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좀 더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타의 마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경주 가장 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번 생일 기쁨이에요. 드디어 인코스 왔습니다. 다시 107의 가장 높은 레이팅 속에서 최근에 이제 장거리에도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상범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게 되면서 부담 중량의 조건도 좋아졌고요. 좀 찌그덕거리는 모습은 보여주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도 주폭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여주면서 운영을 해준다면 1번 생일 기쁨도 이제는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1번 생일 기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저도 관심을 항상 갖고 있고 출전할 때마다 추천드리는 말입니다. 작년 봄에는 상당히 제가 이제 기쁨을 들었던 말인데 왜 이럴까요? 뭐 대상 경주도 많이 출전했었고 근데 1등급 올라와서 장거리에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면서 성공했던 참 보기 드문 케이스가 1번 생일 기쁨입니다. 자, 결코 배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을 항상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그리고 예시장 상태감 체크 후에 복병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편성 같은 경우는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앞선에서는 킹 오브 에이스와 뿌듯이 버티기를 노리고 4번 아델의 축제가 선입으로 올라오고 여기에 덧붙여서 백돌 위원이 언급해 주신 1번 생일 기쁨까지 가세하는 정도의 형국으로 보고 있고 굳이 나머지 말들을 억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편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이번 편성도 민병철 위원의 선택은 추임말을 축으로 잡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들, 선행형 말들에 대한 판단은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주로다, 주입이 통할 수 있는 편성이다라고 보셨으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말 7번 아이언 트레인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언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놀라워요. 계속해서 진짜 순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부담 중량도 여전히 부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의 축제가 된다면 아이언 트레인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보여주는 그 직선에서의 막판 걸음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초중반에 이제 뒤에 쳐졌다가 이제 원단 추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번 아들의 축제는 최근 들어서는 무빙성 선입 작전도 됐고 직전에는 3선에서 빠르게 붙여나가는 전개를 펼쳐냅니다. 아무래도 1800거리이기 때문에 선두 선입권 그리고 4번 아들의 축제는 좀 더 앞선에서 적극적으로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7번 아이언 트레인이 올라오기에는 이 선두 선입권이 좀 무뎌지는 상황에서 가능해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가 좀 아쉽게도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4번 아들의 축제도 타이밍을 빠르게 잡죠. 그래서 7번 아이언 트레인은 개인적으로 한 2000m 혹은 최장거리에 한번 출전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결국 방송 추천 민병철의 부산 6경주는요. 자, 최근에 장거리 강자로 거듭난 말이죠. 4번 아달의 축제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되는 능력마, 불안한 인기마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9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등급 마필의 장거리 1900m 레이스입니다. 변수가 있더라면은 해당 거리 19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장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 인접거리 늘어난 1900m에서도 얼마만큼 통할 수 있는지 또한 전개는 어떻게 펼쳐낼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프로들을 오늘의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9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혼합 3등급. 장거리죠. 기본적으로 현등급에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뛰어주는 전력들, 근성을 가지고서 변화를 보이기에 노력해왔던 마필들이 몇 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성 자체 조건은 좀 충족돼 있는 마필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믿고 있는 구도입니다. 자, 전개구도부터 살펴볼까요?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다 평가를 합니다. 외곽에 있는 전력이죠. 11번 마, 바깥쪽에 있는 전력 롱웨이,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번 마 말리부
불패. 이두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근속의 스피드에서 좀 앞서 있다 평가를 해야겠죠. 11번만 롱웨이가 스피드가 좋습니다만 직전 경주 부종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갖고 나왔던 경주에서 워낙 무기력했던 모습이어서 베스트의 모습을 확인이 안 됐던 이번의 경주도 전개도에선 배제합니다. 오히려 12번만 말리부 불패가 편성에 따라서는 선행권도 충분히 가능한 구도고 이번 편성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구도로 평가를 합니다. 12번만 말리부 불패가 레이스 전개를 끌어나가고 인코스 부여받고 있는 1번만 블루 엠파이어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전력들 7번만 원더풀 잭팟과 코스가 좋아진 만큼 의지 보일 3번만 클리럽 보드가 눈에 띄죠. 촘촘하게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게 직선까지 전개가 이어질 겁니다. 이번 구도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전력은 꾸준한 주폭이 좋은 전력이죠. 1번마 블루 엠파이어입니다. 출전할 때마다 저희 방송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직전 1400 이전의 경주에서 추천 경주의 중심으로 강하게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죠. 안말치곤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감 자체가 여유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빠른 페이스 자체에서는 좀 아쉽긴 하더라도 근성 있게 좀 꾸준한 주폭이 장점인 전력이에요. 직전 1400은 레이스 자체에서 너무 빠른 상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운영이 실패했지만 지금 1900이죠. 강하지 않은 선두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상태의 우수한 블루 엠파이어는 다시 한번 기대치가 높은 전력이기도 하고요. 후차권 3번마 클린업 보드가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힘 자체는 가장 여유가 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상골절로 휴양이 길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강한 주폭만으로 선두권을 잡아낼 만큼 힘에 대한 여유가 강해요. 늘어나는 거리 첫 도전이었던 직전의 경주는 게이트가 너무 아쉬웠었죠. 최대한 무리 없이 운영하며 거리에 적응해 주안점을 두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밀린 이후에도 주폭은 숨길 수가 없었던 클린업 보드. 이번 경주라면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한 전력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7번만 원더풀 잭팟도 이번 경주를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국산 3세 마필로 파괴력은 아쉽지만 꾸준한 스피드와 근성이 좋죠. 17년도 경기도지사배 그리고 과천시장배 3위권을 차지하면서 기본 능력을 입증했던 전력입니다. 최근 늘어난 거리에서 가벼운 선입으로의 여유 상당히 우세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평소보다 선두권에 가깝게 전개가 가능해졌죠. 역시나 이 마필 역시 직전 최외곽 게이트가 아쉬웠던 모습에도 좋은 걸음을 남겼기 때문에 기본 능력 충분해 보입니다. 말리부 불패가 레이스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예 장악을 해버릴지 아니면 선두권 이선에서 전개를 풀어낼지. 데뷔 초 단거리에서 몰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중장거리 만나서 좋은 주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는 너무 페이스가 빨랐죠. 초반 선입 4선 이후에 코너에서 상대의 중속이 너무 밀려버렸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직선에서 재차 탄력을 보였다는 것은 마필의 기본 능력을 충분히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선행권 장악이 가능한 12번 말리부 불패도 이번 경주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평가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코스 자체가 좋아지고 적인 거리를 만난 상대 조건이 좋아진 1번 블루 엠파이어를 필두로 직전 경주 거리 적응을 마친 성장세의 전력 3번마 클린업 보드 그리고 7번마 원더풀 잭팟 선행 강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12번마 말리부 불패까지 4대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근성 출중한 앞말이죠. 1번 블루 엠파이어. 자, 이번에 장거리 1900m까지 도전하게 됐네요. 코스 이점도 있고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이 1번 블루 엠파이어를 백동리원 특히나 강조해 주셨고요. 이제 도전권들 3두 세력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지영 의원. 일단 뭐 중심권의 마필과 이 도전권 일단 1순위, 2순위 큰 차이가 없는데 3번 이 클린업 보드에 더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3번 클린업 보드라는 말 자체가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이건 여전히 관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은 한 가지 있죠. 직전 경주가 첫 장거리 도전이었어요. 코너 4개 도는 거리를 처음으로 도전했었다라는 부분. 거기서 57이었다라는 부분, 가능성을 보여준 후 오히려 1900m로 거리를 늘립니다. 더 느린 흐름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죠. 저 역시 마방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말 상태 이상 없이 좋은 만큼 이번엔 게다가 인코스예요. 인코스라고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조금만 더 서둘러주는 전개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3번 클린업 보드를 좀 더 앞서 놨지만
어차피 도끼인 개끼니 아닐까요? 백동일 위원도 1번 블루 엠파이어와 3번 클린업 보드에게 점수를 줬고 저 역시 원더풀 잭팟까지 점수를 주고 갑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서의 선행을 12번 말리부 불패로 갔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금노아라든가 검행 등의 말들도 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노아라든가 베스트 에이지 등의 이게 다른 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추입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5번 막지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도 추입 타이밍이 또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거리를 또 늘립니다. 더 느린 흐름이 필요했던 막지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막지마, 좀 막아주고 싶네요. 지금 정말 기다리고 따라갔었는데 계속 늦습니다. 매번 늦어요. 막힙니다.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저도 이제 이마표를 따라가다가 변화 올 때까지 좀 기다리기로 다짐을 했어요. 막지마 같은 경우에는 주폭 자체는 좋지만 그 줄여나가는 것을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막아줄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1번 블루 엠파이어 저 역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경우에 따라서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지만 선행만 보내놓고 최적 선입 전개라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리부 불패, 원더풀 잭팟까지 모두 도전이 가능하다는 부분 동의하고 있고 아까 잠깐 언급만 계속 나온 말입니다. 10번 금노아. 사실 이 말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이번 경주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우승을 거뒀을 때의 경주력, 최근에 보여주는 선입 후의 매서운 추입력, 직전에도 사실 덕행이라는 말 굉장히 잠재력이 높고 지금 현재 편성 3등급 편성이지만 여기에 갖다 놔도 충분히 뛸 수 있는 말로 판단되는 말을 결국엔 넘어섰습니다.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 오히려 더 잘 뛸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금노아 선입 후의 뒷신발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금노아는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게 덕킹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4개월간에 3개월인가요? 휴양 공백 가지고 나왔던 경주였어요. 그 경주에서 뛰었던 거에서 열악감이 안 나와서 진 거라고 평가를 하고 금노란 마필은 지금 별정 비형 방식으로 승급하기 때문에 부중에 이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노란 마필은 데뷔처부터 지금까지 항상 최적의 전개가 이끌어져야지 능력이 나왔던 전력이에요. 불편했던 전개,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던 전개가 또한 이제 상대들이 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건에서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레이스 흐름이 느린 만큼 이제 이업 기수의 운영이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이제 조건이 맞는다라면 상태가 맞는다라면 추천을 드릴 생각이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조건으로 판단했을 때는 크게 높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과연 1900m 이제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 수두룩한데 어떤 말이 좋은 능력을 보일까요? 일단 12번 말리부 불패는 직전에 좀 충격이었습니다. 초반 전개가 다소 처짐이 1700거리 그야말로 졸전이었는데 오히려 늘어난 1900m 거리 장거리가 더 어울릴 듯합니다. 말리부 분해자만 12번 말리부 불패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듯하고요. 1번 블루 엠파이어는 직전 게이트웨이가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고 외곽 돌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포스 안쪽 들어왔죠. 근성 좋은 앞말 1번 이 블루 엠파이어. 3번 클린업 보드도 늘어난 거리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백동일 의원 선정하신 사두의 마필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말이 있어요. 자, 바로 11번 롱웨이입니다. 특히나 장거리에서는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몰고 가는 마필에게 입상까지 마지막 결승선까지 이제 기회가 올 텐데 11번 롱웨이가 지난 4월 8일 날 1900m 이 동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이에요. 1800m 연투를 했었고 6월 달은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 상대 강했고 직전은 공백전이었죠. 이번에 정상주기 충분히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11번 롱웨이가 뭐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를 할 수 있겠고 훈련 컨디션도 뚜렷하게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백동일 의원 요 11번 롱웨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제 전개도에서 초반에 언급드렸다시피 롱웨이가 선행을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이제 부정의 여파가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지만 저는 롱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일 상태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훈련도 만족하게 베스트라는 판단이 안 들었기 때문에 상태 확인 전에 롱웨이는 지금의 구도에서 절대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3등급 장거리 레이스는요. 코스도 안쪽 들어왔고 경주 여건이 무엇보다도 좋아졌죠. 1번 블루 엠파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네요. 1등급 1,400m 경주로 피날레를 장식할 텐데요. 2두의 빠른 선행마, 워낙에 빠른 선행마 2두가 출전을 하죠. 2번 상감마마나와 7번 언더 스마트원. 최근에 좀 현등급에서 1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상당수 출전하는데 이번에 편성호기 혹은 전기 찬스를 맞은 마필이 상당히 수가 있네요. 은근히 접전입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경주 제가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1,400m 경주인데 부담 중량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 덕분에 재밌어지는 말도 생기겠죠? 전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닙니다. 선행만 분명히 있으니까요. 2번 상감 마마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안토니오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다는 부분 호재. 2번 게이트 들어온 거 완전 호재. 부담 중량 58kg이 관건이 되는 그런 경주가 되는 것이죠. 자, 과연 58을 달고 이번 상감마마가 왕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순발력을 이번에도 발휘할 수 있을지, 대안은 없을지, 그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저는 대안 이렇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0번 신규 강자. 이 2번 상감마마 굳이 어느 누구도 이 말이 선행에 성공한다라면 넘어서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부담 중량 무겁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선을 장악해서 나올 수 있는 전력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추리를 해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10번 신규 강자, 그런 의미에서 선입권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뭐 7번 어나더 스마트 원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6번 토스코 노바켓이 있죠. 자, 토스코 노바켓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1등급의 점핑 출전을 했었던 경주였습니다. 거리 2,300m 경주였고요. 거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1등급 점핑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본진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추입도 되는 전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본인이 가장 좋은 기록을 내거나 좋은 성적을 낼 때는 보통 앞선 전개를 하곤 했죠. 이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감마마를 넘어서지는 않겠으나 2, 3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들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자, 추예권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말은 1번 게이트 차지하고 있는 1번 다이샨이겠죠. 자, 2번 상감마마 얼마나 버텨줄지 일단 직선 주로까지는 충분히 자신의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을 말입니다. 자, 여기에 6번 토스코노바켓 이제는 정식 승급전이에요. 직전 점핑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레이팅이 올라가게 됐죠. 지금 레이팅 82이기 때문에 낮은 부중에 정식 1등급 승급전이라는 부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내리면서 직선에서 넘어서는 그림 먼저 그려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신기해 하실 수도 있는 10번 신규 강자죠. 저는 신규 강자라는 말 상당히 좋아합니다. 선행 나가도 되고 선입도 되는, 다만 부담 중량에 좀 예민한. 자, 이 말도 직전에 55.5 달았을 때 가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55.5 과연 이 말이 될까? 55가 지금까지 한계 부중이었는데 55.5 힘들더라고요. 지금 53.5입니다. 뭐가 돼도 가능성 보여줄 수 있을 말이죠. 여기에 1번 다이샨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57 달고도 3위. 57이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던 전력 54.5에 가벼워진 등짐. 자, 정식 승급전에 6번 토스코노바켓이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순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로 먼저 평가를 하는 가운데 부담 중량의 2점 10번 신규 강자와 1번 다이샨의 추입, 여기에 얼마나 버텨줄지 지금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2번 상감마마까지 버티기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페이스 1,400m 1등급 경주입니다. 눈에 확 띄는 말은 이번에 정식 승급전 나서는 6번 토스코 노바켓, 직전에 최장거리 2,300m까지 1등급 점핑에 3착을 했었죠. 이번에 승급전 1등급 1,400거리 충분히 능력 발휘, 아주 쌩쌩한 말이죠. 핵심 포인트는 10번 신규 강자네요. 3월 달에 빅토리 기수 좋은 호흡 속에 53회 부중으로
55회 부중으로 당시 우승을 했는데 1400m 상당히 강한 전력이죠. 신규 강자 들어보니 정말 이번에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1등급 경주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도래했네요. 10번 신규 강자.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이번 상감마마 58회 부중 너끈히 극복하리라 보고 있네요. 설명해 주시죠. 네, 김재웅 위원의 전개도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이번 상감마마, 1번 다이샷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상감마마, 이번 경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에서 정말 압도적인 초반 스피드로 선행을 1등급 말들을 마치 하위 등급 말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여유 있는 우승 거뒀습니다. 이번 경주도 게이트 내려왔고 선행이 매우 유력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경합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결국엔 이번 상감마마는 부중보다 중요한 건 선행 그리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끄느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모두 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심화로 강조드리고 싶고 1번 다이샷 추임력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으로는 14번 태양왕을 말씀드리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상태 매우 올라왔습니다. 올해 초에 특별 경주 입상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그 당시 경주력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복병으로 강조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11번 테마 등극이란 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1등급 장거리에서는 앞선 선행 선입권 전개를 하고 단거리에서는 앞선 보내주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다가 직선에서 추입하는 그런 전천후 전개의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좀 너무 서둘렀다라는 판단이고 그래서 에이스 러너에게 잡혔을 뿐 이번 경주 선행이든 선입이든 선행은 불가능하지만 선입이든 추입이든 자기 페이스로 차분하게 전개를 펼친다면 직전처럼 무리하지 않는 경주력을 펼친다면 얼마든지 직선에서 올라올 말로 판단합니다. 11번 테마 등급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모든 말들은 경주 운영만 잘 풀려주면은 전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테마 등급을 통해서 저도 배웠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박으름 기수하고 1400m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테마 등급을 낯설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당시는 분명히 가속 불패라는 빠른 선행마가 이끌었던 레이스 선입권이 무너지면서 빈틈을 파고들었었던 테마 등극이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본연의 질주 습성 자체는 앞선에서 공략을 할 때의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추입으로는 딱 한 번 입상이에요. 그걸 갖다가 얘는 이제 추입도 되니까 너는 이제 추입을 해다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선입권에 응수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당일 상태 체크 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복병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는 김재웅 의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이 많죠. 토스코 노바켓이 사실상 이번 편성은 너무 조건이 좋아져서 저 역시도 이번에는 믿어야 될 마필로 판단하고요. 1번마 다이샨의 게이트와 감량인 조건. 상감마마는 마체가 좀 두꺼우면 모르겠는데 440kg대의 마필이 58을 달고 다시 한번 역주를 기대하는 것도 좀 고민이 돼서 저 좀 순위를 좀 내려놨고요. 저는 8번 에이스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못 따라갔던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선전을 해줬습니다. 뒤에 변화를 보이면서 에이스러너는 본래 추입이 아니라 선입권의 전력이죠. 초중속 따라가면서 레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끈끈하게 뛰어드는 장점을 가진 마필이 8번 에이스러너입니다. 직전에 회복세를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역시 부중 조건이나 상대 조건이 부담이 없는 이번 경주도 그 조건에 대해서 선입에 대해서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하는데 8번 에이스러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에이스러너가 사실 가장 껄끄러운 말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직전에 기승했던 기수의 재기용입니다. 직전 기수는 분명히 추입으로 시도했단 말이에요. 추입으로 입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예전에 페로비치가 즐겨했던 선입 전개로다가 질주수정을 갑자기 바꿔서 경주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준다면 선입권에 딱 붙어서 어나더 스마트 원과 신규 강자 그 빈틈을 이 8번 에이스러너가 차지해 준다면 가장 무서운 전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사이에서 이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조금 여전히 우려는 됩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경주 상당히 흥미로운 1등급 경주입니다. 하이페이스는 불을 보듯 뻔한데 성장세가 돋보이는 말이죠. 3세예요. 아직 더 보여줄 걸음이 많습니다. 6번 토스코 노바켓, 9월 달에 코리아컵 대상 경주 최강 편성에서도 7착을 했었죠. 직전에 점핑 출전에서도 3착을 했었고 여기에 이번 삼감마마가 얼마만큼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빈틈 파고들 전력들 1번 다이샨의 종반 한발 역습,
여기 뭐 11번 테마등극이나 14번 태양왕도 앞선 선행마가 그야말로 나가 떨어질 때 막판에 충분히 올려 붙일 수 있는 추입형 마필로 14번 태양왕까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10월의 마지막 11경주는요. 1등급에서도 정식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전력이죠. 6번 터스컨 노바켓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뭐 미국에서는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가 한참 진행되고 있죠. 미국의 야구 감독 출신인 크리스 매튜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실패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은 항상 사력을 다한 분석 내용으로 시청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1호 경마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10월의 마지막 경마, 마지막에 웃으시며 한박 미소를 지으시며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11월 1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